태음형이란 어떤 체질인지 강의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태음형의 실제 치료 사례들을 소개해 볼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58세 여성이 내원하셨는데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태음형이라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고 그분의 호소하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편해하는 증상은 첫째, 소화가 너무나 안 되는 것이 오래됐고 또 이명도 심하면서 몸살은 아닌데 몸살 기운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있으면서 어지럽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58세 여성들이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입니다만 태음형이라는 특징적인 그러한 체질을 보고서 곽향정기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모두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태음형의 특징을 지닌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태음형이라고 그러면 눈꼬리가 살짝 처지고 코가 길면서 내려먹은 이런 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은 얼굴이 둥글면서 등치가 크고 살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형들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중풍입니다. 예, 중풍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체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성이 등치가 크다는 것은 흠인데요. 등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혈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벼랑간에 기가 막히거나 혈이 막히면 풍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키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살이 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키가 큰데 살까지 찌면은 그만큼 기가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고 여러 가지 큰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환자분이 불편해한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여성이 이제 58세라고 그랬죠. 등치도 크고 코도 내려먹고 눈꼬리도 내려먹고 아주 복스럽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살이 찌는 게 이분은 흠입니다. 그러면서 맥도 보통 여성들이 72맥 전후로 치는데 이 여성은 56맥, 47맥으로 굉장히 낮으면서 부정맥을 쳤어요. 이것은 일단 심장이 그만큼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부담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소화가 안 되면서 명치 밑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면서 너무 답답할 때는 명치 있는 데를 두드리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나면서 심한 경우에는 바람 소리가 세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몸살을 자주 하는데 실제로 몸살은 아닌데 느낌이 항상 몸살 감기가 오는 듯한 이러한 느낌이라고 했고 신경을 조금만 더 많이 쓰면 몸이 더욱 안 좋아진다고 본인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너무 어지럽고 어지러울 때는 심하면 구토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울 때는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했고요. 치질도 심하면서 좌측 옆구리에 담계라는 이러한 멍울이가 생겼는데
이것이 잘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약도 들어봤는데 별로 치료가 되질 않아서 마지막 심정으로 내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소화불량의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까지 굉장히 증상들이 다양한데요.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힙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호소를 하는 경우 많은 환자들이 대개 많은 곳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가고 소화가 안 되면 어디 가고 귀에서 소리 나면 어디 가고 이렇게 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은 첫째로 그 사람의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맥을 봤을 때 맥이 너무나 허한하고 부정맥이 나오면서 또 여성치고는 등치가 큰 여성이라는 거, 또 태음형으로 코가 내려먹고 눈꼬리가 처진 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심장도 약하고 그래서 이분은 등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등치가 크면은 나이가 들면은 심장에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중풍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분은 콩팥도 약해서 당뇨의 소인도 있었으며 여성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 장애가 있으면 그 소화 장애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도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장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곽향정기산이라는 약을 투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장 장애를 치료해 주면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서 다른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해서 불편했던 이러한 저러한 증상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화가 안 될 때 한의학에서 소화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적인 흠에 따른 위장 장애에 대한 그러한 약을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체질적인 흠이나 특징을 보아서 그러한 특징에서 소화장애가 오지 않은 날을 봐서 그러한 특징적인 흠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의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도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치료되는 거예요. 특히 이 여성은 소화가 안 되면서 등치가 크고 태음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곽향정기산이라는 흠을 보완해주는 약을 쓴 겁니다. 태음형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명치 있는데 더부룩한 것이 있을 때 쓰는 약이 곽향정기산입니다. 이 처방은 체격이 커서 중풍이 생기려는 환자를 예방하고 또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지럼증이 심했는데 이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풍이 나타나려고 하는 징조이다. 그러니 조심을 하고 빨리 치료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의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질과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중풍도 예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약을 복용한 결과는 어땠나요? 네, 원래는 한 끼를 먹으면 두 끼를 전혀 먹질 못할 정도로 위장 장애가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 말씀이 30년 만에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거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또 심한 이명,
우측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개선이 되었고 좌측 옆구리에 어떤 멍울이 즉 담괴가 있었는데 이것도 작아지고 결국은 없어지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이명과 소화불량 전혀 다른 증상인데 이 한 가지 처방으로 둘 다 개선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처방해 주신 곽향정기산 굉장히 어떤 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 처방으로 좋아졌다니 상당히 신기하죠. 그것은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인체가 그만큼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인체를 잘 알라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한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곽향정의사는이라는 이 한약은 전혀 이명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한의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써서 태음형의 흠을 보완해 주니까 소화가 잘 되면서 기혈순환이 잘 돼서 바로 이명이 좋아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지럼증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과 체력이 좋아지면서 어지럼증과 이명도 같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승강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혈승강은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곽향정기사는이라는 약을 써서 기혈승강을 잘 시켜주니까 이명도 측면에 있는 귀의 이명도 치료됐고 측면에 있는 담괴도 동시에 없어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한 가지 처방으로서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해주면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함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몸살 같은 이러한 증상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증상들도 같이 연관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였고 이러한 증상들도 함께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 옆구리에 담괴도 없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담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증상인가요? 네, 한의학 용어가 네. 생소한 용어가 많습니다. 담괴라는 것은 뭐냐면 멍울입니다. 아, 멍울인데 담이라는 것은 노폐물입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멍울이가 생긴 거죠. 대개 멍울이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생겼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담괴라는 것은 유방에 생길 수도 있죠. 네. 자궁에 생길 수도 있어요. 가슴에 생길 수도 있고 옆구리에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의 어느 곳이든지 담괴라는 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담괴라는 것은 노폐물이 축적돼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노폐물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같이 동반되면 옆구리가 담괴가 생깁니다. 또 기혈 승강이 안 되면 옆구리에 담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구리에 담괴가 생겨서 왔는데 돈을 구워준 다음에 돈을 못 받아가지고 엄청 속을 썩인 다음에 옆구리에 혹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은 옆구리에 많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노폐물 찌꺼기가 생긴 것은 이 여성이 부정맥이 있는 것이나 심장이 나쁜 것, 그다음에 이 중풍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이 바로 담괴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노폐물이 쌓이니까 심장도 부정맥이 치고 또 중풍도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어지러웠었고 그다음에 담괴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노폐물 쌓인 것을 해결해 주니까 동시에 다 치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한의학 처방을 잘 해주시지만 또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병을 잘 고쳐줬다 해도 그분이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재발합니다. 네. 왜? 병은 생활 습관에서 왔고 그것이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다시 원인을 제거해주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가 생긴 것은 첫째, 찬 거, 날 거, 센 것을 적게 들어야 됩니다. 야채 같은 거. 우리가 야채를 들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숙성시켜서 드시면 괜찮아요. 알았죠? 숙성시켜서. 그다음에 야채도 조금 드는 건 괜찮아요.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되죠. 또 물도 가능하면 끓여서 드는 게 좋고요. 생수를 들더라도 조금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내가 흡수해서 노폐물로 다 배출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들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녁 식사 적게 하는 거. 그다음에 식후에 걷는 거. 식후에 걷지 않고 들어놓으면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맞죠? 제가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담계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기혈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면 병은 재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사도 잘 치료해 줘야 되지만 환자 자신도 섭생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의사가 약을 잘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잘 알고 또 꾸준히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태음형의 치료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